들깨 꽃송이 맺힐 때 들깨밭에 해야 할 일 2가지.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여름 내내 무지막지하게 이어지던 폭염도 8월 22일 처서가 지나가니 처서엔 모기비 비뚤어진다는 처서 매직이 통했는지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더니 요즘은 확연히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기 무섭게 들깨 꽃송이가 빼꼼 솟아나고 있습니다. 개화 시기가 가까웠다는 알림이죠. 단일성 작물인 들깨가 꽃을 피우기 위해선 낮 시간이 12시간 43분보다 짧아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건 아실 겁니다. 물론 지역과 품종, 재배 환경에 따라 차이는 약간은 있겠으나 보통은 그렇습니다. 오늘 9월 7일 토요일 낮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 중부지방 일출 시각은 06시 10분이고 일몰 시각은 18시 54분이랍니다. 단순 계산으로 낮 시간은 12시간 44분입니다. 들깨 개화 조건인 12시간 43분보다 1분 모자란 셈이네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들깨 개화일 9월 10일 내외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우리네 텃밭지기들이 이때 들깨밭에 해줘야 할 일 2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들깨 잎말이 명나방 퇴치. 요즘 들깨밭은 보통의 경우 정식 후 2달 내외가 된 모습입니다. 대부분 들깨 꽃송이가 얼굴을 내미는 때죠. 하지만 호사다마라 할까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놈들입니다. 자, 보시죠. 보기에도 징그러운 놈입니다. 이놈들보다 더 징그러운 놈은 정식 초창기에 나타나 줄기를 댕강 잘라놓는 거세미가 있지 싶네요. 거세미는 이놈들보다 더 시커멓고 크기도 엄청 큽니다. 들깨 잎말이 명나방 애벌레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잎을 돌돌 말고 그 안에 숨어 있어 방제를 하려면 골치가 더 아픕니다. 들깨에겐 4대 해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에 나타나 모종을 잘라버리는 거세미가 첫째이고요.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잡식성의 대명사 파밤나방 애벌레죠. 이놈들은 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물을 다 좋아하는 것 같고 심지어 잡초도 즐겨 먹습니다. 셋째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려는 들깨 잎말이 명나방 애벌레입니다. 이놈들은 보통 들깨 정식 후 조금 지나자마자 바로 나타나기 시작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육주기가 2, 3회 반복됩니다. 들깨 농사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애를 먹입니다. 이놈들 뒤를 이어 들깨 열매가 생기면 즙을 빨아먹기 위해 나타나는 노린재 중에서도 특히 애긴 노린재가 4번째로 나타납니다. 들깨 농사 성패는 이놈들 4놈들을 어찌 물리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들깨 꽃송이가 나오기 전인 8월 말쯤 방제가 잘 됐더라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아 들깨 잎말이 명나방 애벌레들의 무차별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들깨 잎말이 명나방 애벌레의 최성기가 7월 중순이라는 점을 감안해 방제 만전을 계속 했어야 했는데 저희 경우 실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방제는 해야만 합니다. 서둘러 방제를 했고 몇 시간 후 다시 보니 역시 죽지 않고 살아있는 놈들이 보입니다. 들깨 잎말이라는 명칭답게 잎을 돌돌 말고서 그 안에 꼭꼭 숨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0%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놈들이 죽었을 테니 방제는 꼭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제약은 여럿 있습니다. 농협이나 근처 농약상에 가셔서 권하는 것 택하시면 무난합니다. 들깨 잎말이 명나방 방제는 직접 이놈들에게 약재를 쏘아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잎을 돌돌 말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약재는 충분하게 흠뻑 뿌리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을 뿌릴 때도 조금 센 압력을 준다든지 뿌리는 방향도 위, 아래, 옆, 사방에서 골고루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나쁜 놈 들깨, 입마리, 명나방 이외에도 다른 해충들도 함께 사라지는 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농약살포를 권하는 저희 얘기는 저와 같은 보통의 텃밭지기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께는 무관한 얘기란 말씀드립니다. 퇴비와 같은 천연비료 이외에는 일반 화학비료와 농약을 일체 쓰지 않고 3년 이상 농사를 계속 짓고 계시는 유기농과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사용하는 무농약 농사를 행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겐 개념치 마시고 그냥 지나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들깨 줄매기. 모든 작물이 다 그렇습니다만 들깨는 일단 넘어지면 수확량이 팍 떨어집니다. 아무리 잘 키운 들깨라 해도 절대 도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들깨는 줄기도 단단하고 굵은데 설마 넘어지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 하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 현상으로 넘어지기에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고 피해도 큽니다. 들깨는 넘어지지 않아도 지상부가 무성해 조금만 밀식되면 통풍과 투강에 지장을 받습니다. 헌데 이것들이 넘어지면서 켜켜이 겹쳐 포개진다면 통풍과 투강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거죠. 바람과 빛이 오지 않는데 작물이 어찌 제 몫을 하겠는지요. 도복은 들깨 등숙기와 수확기 가까운 때 들이닥치는 태풍 때문에 대부분 일어납니다. 대규모 전문 농들이야 재배 노하우가 각자 있어 도복이 되지 않을 정도로 포기 사이도 벌리고 키도 적당히 키운다 하지만 우리네 텃밭지기들은 키우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금방 웃자람 과범무가 생기게 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줄매기가 가장 좋습니다. 줄매기는 고추처럼 포기 하나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들깨밭 전체 가장자리를 따라 지주대를 받고 줄매기만 해주어도 그 효과는 아주 큽니다. 특히 들깨밭 상황에 따라 바람이 지나는 바람의 길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것은 지주대 간격을 조금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지주대로 쓰기에 고추 지주대는 조금 약하지 싶습니다. 그보다 굵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는 끈도 고추끈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상자 포장할 때 쓰는 노끈 정도는 돼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들깨, 입마리 명나방 방제와 도복 방지를 위한 줄매기 작업이 끝났다면 마지막 노린재 중에서도 애긴 노린재 방제 대비만 하시면 올 들깨 농사 대풍 일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음해 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